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lpaca Farm, a simulation framework for methods that learn from human feedback 논문을 발표하게 된 자연어처리 팀의 김재진입니다. 이 논문은 뉴릭스 2023에 소개되었던 논문으로 이제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Alpaca Far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더라도 챗GPT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GPT 모델은 실은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서 공개되어 있었던 모델인데 챗GPT는 어떤 스페셜리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까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장으로 설명해봐 라는 지시에 대해서 기존 GPT 모델인 GPT-3는 단순히 비슷한 내용의 문장만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챗GPT에 기반이 된 인스트럭트 GPT는 이 프롬프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해서 사람들이 달에 도착해서 이제 본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우리는 그들이 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달 착륙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확한 인스트럭션이 없어도 사용자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인스트럭터 GPT 모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인스트럭터 GPT의 핵심은 바로 휴먼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줄여서 RLH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RLHF의 학습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Supervised Fine Tuning, 줄여서 SFT 단계입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프롬프트 데이터 셋에서 좀 일부 프롬프트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앞선 예시에서 프롬프트라고 하게 되면 어린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같은 그런 프롬프트겠죠. 그럼 이 사람 레이블러 또는 이제 어노테이터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어노테이터는 이 프롬프트를 보고 좀 바람직한 예시를 직접 작성을 합니다. 앞에 예제에서 달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한테 보낸다. 그런 답변을 이제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해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으로 GPT-3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것이 SFT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보상 모델,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SFT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2가지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모델이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A, B 각각 2가지 출력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휴먼 레이블러는 이 답변 중에서 어느 답변을 선호하는지 또 얼만큼 선호하는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비교 데이터를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리워드 모델은 SFT 모델의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레이블러가 둘 중에서 어떤 아웃풋을 선호할 것 같은지 것을 예측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SFT 모델을 직접 최적화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리워드 모델은 이제 그 SFT가 뱉어낸 아웃풋에 대해서 사람이 더 선호할 것 같은 답변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를 높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리워드 모델이 리워드를 계산을 하면 강화학습 알고리즘, 이제 인스트럭트 GPT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PPU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리워드가 최대화되도록 GPT-3의 정책을 이제 파인 튜닝 하게 됩니다. 모델을 구축을 한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한 모델이 잘 워킹하는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정 모델을 평가할 때 좀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윈레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제 윈레이트 평가 방법은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베이스 모델을 하나 잡고 그 베이스 모델과
평가하고자 하는 모델의 답변을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더 평가하고자 하는 모델이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윈레이트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휴먼 피드백을 반영한 이제 인스트럭트 GPT는 기존 파인 튜닝 모델보다 더 자주 거의 0.75 이제 75% 정도의 확률로 자주 선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RLHF 방법은 사람들의 이제 선호와 그리고 모델의 아웃풋에 좀 온라인에 맞춰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RLHF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3가지의 챌린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교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하고 휴먼 레이블러가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키고 또 답변을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되게 코스트가 꽤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빠르게 적용해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자동평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마지막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연구진은 알파카 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휴먼 레이블러를 LLM으로 대체를 하였고요. 그 사람들이 보다 이제 휴먼 피드백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휴먼 피드백을 적용한 학습 방법을 Learning from Pairwise Feedback (LPF라고 부르는데 이런 LPF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몇몇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쉽고 자동화된 평가를 위해서 이제 리얼월드에서 사람이 실제로 날리는 인스트럭션에 대한 성능을 좀 유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동화된 평가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알파카팜이 해결을 했고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알파카팜의 좀 최종 목적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파카팜은 휴먼 피드백을 대체하는 이제 바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알고리즘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때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이 가능성을 좀 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았다면 실제 휴먼 피드백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등의 그런 방법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알파카팜을 구축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카팜은 이제 페어와이즈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휴먼 라이블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LLM API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페어와이즈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2개의 아웃풋 페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답변이 더 선호되는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pairwise feedback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LLM은 각 아웃풋을 보고 2개의 아웃풋을 보고 더 선호하는 답변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아웃풋 페어가 좀 꽤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페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의 수도는 paraphrase 해줘라는 인스트럭션에 대해 이제 첫 번째 응답은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야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응답은 프랑스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이제 도시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언뜻 봤을 때는 프랑스의 수도는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응답이 정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좀 질문을 잘 읽어보면 이 인스트럭션의 핵심은 paraphrase이기 때문에 이제 2번 응답이 더 선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좀 어쩌면은 좀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LM에서 얻은 이제 pairwise preference 답변을 실제 인간의 답변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 파란색 네모점은 이제 한 사람의 답변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변, 즉 휴먼 투 휴먼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선호하는 답변이 다를 수도 있고,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예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답변을 서로 비교해도 일치율은 66%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두 점은 이제 LLM을 사용을 했을 때 휴먼 답변과의 그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한 64% 정도의 일치율을 달성을 하면서 휴먼 투 휴먼과 꽤 비슷한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율은 꽤 비슷하지만 X축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격은 LLM이 50배 이상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는 각각 휴먼 프리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GPT-4를 이제 LLM 레이블러로 사용했을 때 학습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사용을 했을 때 학습을 하면은 이제 계산된 리워드가 점점 커졌을 때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가 특정 지점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학습할 때 되게 자주 발견되는 오버피팅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GPT-4를 어노테이터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학습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오버피팅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프롬프트 GPT-4만의 어노테이터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제 휴먼 레이블러처럼 답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논문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블러 간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같은 레이블러라도 이제 매번 기준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좀 데이터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LLM API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라벨을 랜덤으로 플리핑 했는데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플리핑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A 답변을 선호했다라는 라벨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B 답변을 선호했다는 라벨로 이제 좀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주입한 결과가 이제 세 번째 결과인데요.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서 학습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학습했을 때랑 비슷한 양상, 즉 오버피팅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카팜은 휴먼 프리퍼런스를 좀 더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파카팜에서 구현한 여러 LPF, Learning from Pairwise Feedback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카팜은 연구자들이 이제 LPF 알고리즘을 좀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LPF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LPF 방법에는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강화학습 방법이 아닌 이제 페어와이즈 피드백을 단순히 파인 튜닝에서 사용을 하는 뭐 바이너리 피드 및 DPO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는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스트럭트 GPT에서 사용하는 PPO 그리고 뭐 좀 더 단순한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 알고리즘 등이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해서 구축한 모델을 평가한 결과는 이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흥미로웠던 결과는 이제 시뮬레이트된 프리퍼런스를 사용한 이제 PPO가 사람이 직접 선호도를 작성한 챗GPT보다 이제 일부 지표에서는 이제 성능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LPF 방법, 뭐 이제 PPO나 베스트 오브 N 같은 이런 방법들이 이제 그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좀 모델을 새로 하나 더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모델 성능 향상에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꽤 효과가 좋았던 이제 RLHF 방법인 PPO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랑 그 다음에 단순히 파인 튜닝만 진행한 SFT
모델의 이제 응답을 비교해 본 게 이제 왼쪽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의 주된 5가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SFT는 단순하게 원인만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PPO 학습한 모델은 원인이랑 그리고 좀 상세 설명을 포함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세한 설명을 동반하게 된다면 이제 단순 나열보다는 좀 더 신뢰 있는 답변으로 평가받아서 이런 강학습을 적용한 PPO 알고리즘 모델이 SFT보다 더 높은 윈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모델별 이제 응답의 평균 길이는 이 오른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평가가 좋았던 이제 PPO나 뭐 GPT-4 같은 경우에는 한 500자에서 600자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짧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길거나 하는 모델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논문에서 구축한 자동화된 평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evaluation set으로 활용된 instruction set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instruction set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오픈 데이터 셋들을 결합을 했는데, 여러 오픈 데이터 셋을 결합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그 instruction들의 루트 벌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포를 통해서 되게 instruction은 되게 다양하게 구성됐고 또 골고루 분포되었다라는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축한 evaluation set으로 평가한 모델의 이제 평가랑 그다음에 실제 리얼월드에서 사용된 이제 인스트럭션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은 제목에서 눈치채신 것처럼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개한 알파카 모델과 관련된 연구팀인데요. 이제 리얼월드 인스트럭션을 얻기 위해서 그 알파카 모델 데모에서 사용된 인스트럭션들을 샘플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리얼월드 셋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각 점들은 이제 하나의 모델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에서 실제 리얼월드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랑 그다음에 이 알파카팜에서 구축한 이밸류에이션 셋으로 평가한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알파카팜에서 구축한 이밸류에이션 셋으로 평가가 좋았다면 이제 리얼월드에서도 실제로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알파카팜을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학습을 진행한 결과는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부터 평가까지 사람이 직접 개입한 결과랑 그 다음에 알파카팜을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윈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오른쪽 점을 예시로 들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제 프리퍼런스를 평가하고 사람이 평가한 프리퍼런스를 학습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는 이제 윈레이트 한 70%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알파카팜을 사용을 해서 학습이랑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윈레이트는 한 70% 후반 정도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점수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모델 랭킹들은 거의 비슷했고 코릴레이션 계수도 한 0.98 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카팜에서의 랭킹 결과는 이제 실제 휴먼 피드백을 사용을 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실제 상황을, 실제 환경을 잘 시뮬레이션 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알파카팜은 페어와이즈 피드백을 통한 학습, 즉 LPF 방법을 좀 쉽고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용이 많이 드는 휴먼 피드백을 대체하기 위해 LLM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페어와이즈 피드백을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의 구현을 제공을 해서 좀 LPF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자동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밸류에이션 셋을 구축을 했고, 이 데이터셋은 리얼월드 환경의 인스트럭션과 유사함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축한 알파카팜에서 시뮬레이션된 결과는 휴먼 피드백을 적용한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여러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논문을 좀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